네, 안녕하세요. 리더 오브 코리아의 한강현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세 번째 영상이죠. 저는 읽기로 한 26장,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어, 솔직히 다 못 읽었고, 정리도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이 있어서 이제 너무 바빠서 이제 못했거든요. 미리 이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어떻게든지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는 이제 읽는 거는 이제 3장 단 하나의 결단까지 다 읽고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노션에 정리를 하고 유튜브 링크에 전에 그랬듯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책을 읽고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네요. 저도 어려워요.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3장 이제 10번째 단 하나의 결단 여기 마무리까지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안테암블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저는 인상이 깊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엔 조금 열심히 정리를 못했어가지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정리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겠습니다. 이제 9장에서 이제 인생을 바꾸는 클리셰를 찾아라. 클리셰가 약간 뻔하다라는 의미고 약간 드라마를 봤을 때 야, 저 주인공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공포 영화 같은 데인데 나대는 친구가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의 특징은 클리셰죠. 항상 제일 먼저 죽어요. 이상하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클리셰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여기 장에서 인생을 바꾸는 클리셰를 찾아라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인생을 클리셰가 바꿀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 뻔하다는 이유로 무시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클리셰들을 찾으면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해진다. 그리고 생각보다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 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항상 학교를 가서 천식이라는 천 원의 식사라고 하는 줄여서 천식 밥을 먹어요. 근데 천 원짜리 식사니까 사실 기대할 수 없죠. 되게 부실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가끔 제육이나 제가 좋아하는 뭐 미역국이나 아니면 뭐 생선가스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잠결에 먹긴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사소하지만 뻔하지만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행복을 찾아가라 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고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작지만 행복한 게 많은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아니 이제 올렸던 영상은 아니구나.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해요. 올리진 않았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놀랍게도 이게 영상이 세 번째 촬영이에요. 뭔가 계속 모종의 이유로 중간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솔직히 제 기억력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사소한 행복들을 찾는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감사하는 것들,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10장에서 아름다운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은 아름다운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꽃을 생각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 영상 찍는 게 3월 말이거든요. 벚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벚꽃 아름답잖아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데 금방 정말 한 2주도 안 돼서 벚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순간 벚꽃인가? 우리 인생은 약간 벚꽃과 같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데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저한테도 필요한 말이 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란 결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슬픈 순간,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과연 나는 그때 그 순간마저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깨달음을 주는 어, 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희망찬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책으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이런 장들을 보면 되게 희망과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모델링, 그다음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해줘서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 도움을 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선정을 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한 번 더 읽으면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노션에 기록하면서 이것들을 다시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어, 요약을 한 걸 보면서 아 맞다 그랬지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 때 다시 보면서 위로를 얻고 이 책이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짐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용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1장에서 저는 이제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르바초프 칼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터뷰 기자 인터뷰 이제 고르바초프를 할 일이 있었는데 고르바초프 되게 유명하죠. 그 머리에 지도 있는 분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어진 시간이 2분 30초였고 고르바초프는 이제 당시에 소련의 통수권자였으니까 어떤 질문에도 다 답변을 할 준비를 이미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참모진들이 아 통수님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미 다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칼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빗나갔죠. 질문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누가 국가 통수권자를 만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질문이죠. 근데 고르바초프는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한 거죠. 놀랐지만 기분 좋은 놀람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했대요. 아버지가 참전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2분 30초 인터뷰가 30분 이상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낸 거죠. 끌어내의 법칙인 것 같아요. 되게 강력한 도구인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의 그리고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 되게 강력한 도구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경청의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뿐만 아니라 더 확장적으로 보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그것 또한 경청이다. 음. 오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좋은 리스너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하는 걸 보통 선호해요. 소규모보다 이상하죠. 되게 집돌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강의도 하는데 강의를 하는 게 참 즐거워요. 왜냐하면 다수의 학생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정말 잘하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좋은 리스너였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쩌면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넘어서 더 확장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경청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내 주변 지인 옆에 항상 있으려고 노력해야겠다. 그 사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되게 의외죠.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설명하자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어, 되게 자만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물론 지금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존감도 은근히 센 사람이고 고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성격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흠이죠, 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버팀목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되게 책의 효과라는 게 대단하죠.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물론 이제 아직 행동이 완벽하게 바뀌진 않지만 저는 믿고 있어요. 점차 바뀔 거라는 걸. 전 저 자신을 믿는 편입니다. 믿어야죠. 이 책의 교훈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4,000시간을 생각에 써라. 그래서
제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그럼 그 질문을 어, 선뜻 답변하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한참을 고민합니다. 한참을. 그리고 답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답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답변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사시고 의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를 스스로한테 던져봐요. 제가 낸 답은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듣는 거예요. 예, 저는 연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생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부로 남들에게 쉽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평생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수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그 다음번에 공부하고 싶은 건 인문학, 그러니까 철학 쪽뿐만 아니라 좀 넓은 인문학인데 아직 구체적인 분야는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철학도 배우고 싶고요. 언어학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나중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 이후에 방송통신대학, 그 방통대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경영학이나 아니면 뭐 인문학 이쪽을 또 다녀볼까 대학을 방통대를 다녀볼까라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배우는 삶, 평생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삶, 다른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그리고 또한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죠. 배우는 삶. 아무튼 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을지 되게 궁금해요. 저처럼 뭐 배우는 삶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 약간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일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는 뭐 좀 거창하지만 뭐 재벌이 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가치관에 따라서. 네, 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너무 궁금해요. 제 구독자들의 가치관 사실 궁금해요. 너무. 그러니까 제 구독자들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 이때까지 이제 영상을 3개를 찍어 오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되게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메인에 주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yes or no로 그러니까 너무 yes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역량보다 너무 이렇게 많은 요청을 받으면 no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어. 그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의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가장 효율적인 노동자는 하루를 일거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며 편안함과 느긋하게 둘러싸여서 일한다. 핵심에 집중을 하면 말처럼 일을 많이 하지 않는다. 느긋하게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A to Z 다 챙기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만 챙긴다. 저도 사실 그런 삶을 살려고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워커홀릭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되게 느긋하게 일을 많이 한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일 정말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가 핵심을 먼저 해서 그래요. 핵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음. 다음에 이제 14장이 내 자리를 만들어라. 생산성에 집착하지 말자. 인간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고 타인의 인생에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재용처럼 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 자체가
이재용처럼 살고 싶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는 인생 영화에 사실 내가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어차피 사실 현실성도 전혀 없고요.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에 질문과 창의성과 경험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차별되는 또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이재용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거의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현실성을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인 게 교수님들 보면서 나 저 교수님처럼 훌륭한 교수님이 되고 싶어. 난 저 교수님이고 싶어. 라는 욕구가 당연히 있죠. 근데 제가 거꾸로 그 교수님 갔던 길을 따라가면 저는 그대로 되지 못해요. 그 교수님보다 한참 아래에 있게 돼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새롭고 독창적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그분보다 더 높이 올라가거나 또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읽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먼저 좋은 피드백을 주어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할 때 이 비판이 나쁜 피드백이 아니라는 걸 전 다시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걸로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비판보다는 피드백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되게 비판적인 사람인데 어쩌면 내 자신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이 장을 읽으면서 나부터 먼저 사랑해야 남한테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남이 좋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오글거리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상대는 마음을 열게 되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타인을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되게 좋은 말이죠. 약간 성경에 있을 법한 말인데 너무 와닿습니다. 공감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부터 사실 제가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시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최대한 열심히 정리를 해서 시험 기간에도 저 나름대로 힘들지만 그래도 취미를 만들기로 한 저니까 약속은 또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편안하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고요. 혹시 영상을 그래도 재밌게 보셨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으니까 이왕이면 만약에 어떤 경로로 오셨을지 모르지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 끝까지 해서 이 책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 책의 끝이 나네요. 그래서 네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